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용 2채널 마이크 요 제품인데요. 지금도 수음을 하고 있고 제가 한 2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이 전문가용 마이크,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용 마이크죠. 보통은 이런 미러리스에도 쓰고 전문가용 캠코더에도 사용을 하는데 좀 과분한 거 아닌가,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뭐 제가 써도 될 만큼 성능이 굉장히 좋고 사용법도 초반 세팅만 어렵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편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유튜버 분들에게도 좀 끝판왕 가고 싶으면 이 제품, 또 프로용 상업용 영상을 찍는 분들에게 소니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데이티의 티오스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요 이야기 한번 해보죠. 특징을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얘는 광대역 UHF 주파수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블루투스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저가형 많은데, 그게 아니고 550에서 960MHz를 사용하는 거예요. 메가헤르츠 많이 들어보셨죠? 상황에 맞춰서 이 주파수 대역대를 맞추기 때문에 혼선이 없고, 왜냐면 실제로 프로 영역에서 드라마를 찍거나 이럴 때 혼선이 있거나 이 수음이 안 들어가면 진짜 큰일이잖아요. 저희야 유튜브 찍을 때 다시 찍으면 되지만, 배우들이 있고 했을 때 만약에 수음이 안 됐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면서 또 음질이나 이런 전달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프로들은 다 UHF 많이 쓰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32비트 플로트 레코더도 들어있어요. 이따가 얘기할 건데, 그래서 자체 녹음도 가능하고 그 외에 이제 모니터가 바로 송신기에서도 모니터가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과분하기는 해요. 근데 있으면 너무나 좋은. 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주파수를 다 쓸 수가 없어요. 그 워키토키나 이런 것도 군대에서 사용하고 이런 보안 문제 때문에 한국은 925에서 937.5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다른 주파수 사용하다가 끌려가지 마시고 이 부분 좀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해외에서는 다른 주파수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럼 외관 한번 보시죠. 지금은 외관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죠. 그래서 로데로 수음을 하고 있어요. 약간의 음질의 변화, 이 퀄리티 차이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가장 중요한 그 송신기가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수신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수신기는 이제 보통 카메라에 달게 되겠죠. 이렇게 후면에 이렇게 카메라 슈에다가 달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장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채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송신기가 있는데, 현재 저는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조립이 다 되어 있어요. 이런 안테나나 마이크 이런 것들은 다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는 이제 주파수가 우리 900대 주파수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00대 주파수를 위해서는 원래는 이렇게 긴 요 안테나를 주파수에 맞게 잘라야 됩니다. 보이시나요? 굉장히 짧게 잘랐죠? 이는 이렇게 설명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주파수에 맞는 길이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 925이기 때문에 요 925에 맞는 요 길이를 잘라서 이미 세팅을 했습니다. 나중에 세팅할 때 여러분들도 짧게 잘라야 될 거예요.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구성품을 조금 더 보면 이렇게 여분 안테나 4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한국용으로 하나 잘라놓고 얘는 외국용으로도 사용하거나 망가지면은 대체할 수 있고요. 사실 저는 이 케이스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튼튼하고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크기가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딱 좋습니다. 자, 열어보면은 위쪽에는 이렇게 이제 본체들 3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더 있는데 이렇게 라벨리어 마이크가 있습니다. 2개가 있고요. 하나는 제가 지금 테스트하느라고 사용해 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얇아요. 다른 라벨리어 마이크보다 굉장히 얇고, 제가 요 가격만 찾아보니 20만원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개 들어가 있으니까 한 40~50만원어치가 마이크 가격이에요. 그만큼 수음 소리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옷깃에 연결하는 이 집게도 있고요. 얘는 C2C 연결하는 것들, A타입을 C타입으로 변경해주는 어댑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랑 연결하는 이 선인데요, 굉장히 튼튼하고 짱짱하게, 그리고 수신기 쪽은 이렇게 돌려서 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웃풋이 여러 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꼭 하나에만 연결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제 XLR을 활용을 해서 아웃풋 한다고 하는데 인터페이스들 전문 장비를 할 때에는 필요하겠지만 저는 뭐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카메라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구성품은 이 정도. 이거 본체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우선 수신기를 보면은 요 위쪽에 안테나가 두 개가 있죠. 뭐 요런 걸 떠나서 뭔가 하려면은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찰칵하고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겉에서는 뭔가 만지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여기 보면 버튼이 총 4개가 있는데요. 꼭 전원을 누르면 이렇게 LED가 나오는데 풀컬러예요. 빨간색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 이렇게 메뉴 누르면은 요 위아래로 내리는 올리는 요 버튼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AA 2개가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이런 배터리 하나 일반적으로 알카라인이나 아니 충전지 쓰면은 한 8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충전식이 편하기는 한데 중간에 이제 야외에서 촬영할 때 충전기 나가면 대책 없죠. 그래서 고급형들은 다 이렇게 배터리 교체 가능한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자, 송신기를 보면은 외관은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쪽에 이제 라벨리어 마이크 여기 낀 걸로 보죠. 여기 라벨리어 마이크 껴서 이제 마이크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진짜 좋은 거 이거 헤드폰 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저렴한 제품 아니 중가 정도만 해도 이렇게 수신기의 헤드폰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감독님이나 촬영하시는 PD님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또 유튜버 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촬영을 하면서 보내는 사람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래야 소음이 잘 되는지 뭐 찢어지는지 작게 되는지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쪽은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전원 누르면은 데이트라고 나오면서 풀컬러로 보이고요. 똑같이 이렇게 이제 메뉴 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이런 사용법은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배터리 들어가는 거 똑같고요. 뒤쪽에 이제 뭐 버클이나 아니면 주머니 이렇게 걸 수 있게도 되어 있고요. 마감은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짱짱하고 튼튼해요. 우선 외관은 이렇게 보도록 하죠. 다음은 사용 방법을 볼 텐데요. 방법 외에도 어플이라든지 뭐 타임코드 기능들 이런 것들 싹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죠. 우선은 사용법을 배워야 되는데 얘는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처음 켜면은 어플이랑 연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오픈이 되는데 어플 사용법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900대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물론 그냥 틀면 맞기는 하는데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 이제 수신기 쪽으로 가서 메뉴를 누르고 프리퀀시를 선택을 해줘요. 그리고 스캔을 하면 지금 상황에서 최적의 주파수를 얘가 잡아줍니다. 여기 보면은 925, 그 다음에 930.1로 할 거냐 이렇게 나와 있죠. Yes 하면은 페어링이 되고 페어링 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는 925, 하나는 930.1로 되어 있죠. 물론 여기도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얘가 930.1, 얘가 925. 그러니까 얘가 1번, 얘가 2번이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가장 편하고 주파수를 바꾸고 싶다 하면 여기에 가가지고 프리퀀시 가서 요 밑에 스페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뭐 여유 있는 이렇게 별이 많은 게 좋은 거겠죠. 별 없는 거는 연결이 잘 안 되는 걸 테니까 별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또 밑에 보면은 매뉴얼이라고 있죠. 매뉴얼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뭐 만질 수 있는데 뭐 굳이 우리가 만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주파수 만드는 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얘가 내장 마이크가 사용이 가능한데요. 내장 마이크 하나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먼저 보시면 요 안쪽에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32기가의 요 SD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 들어 있어요. 하나 더해도 들어 있고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내장 마이크처럼 녹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이제 수신기 필요 없다는 이야기고요. 이거 하나로 수음을 하게 되는데 요 올라가는 표시 있죠. 요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 자, 이렇게 녹음 버전으로 바뀝니다. 뒤에 이제 타임코드 돌아가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수음이 되는 거고 자, 수음이 다 됐어요. 아, 이제 꺼야겠다 하면 한 번 더 누르면은 꺼집니다. 저장할 거냐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옮겨서 yes 하면은 저장이 돼요. 자, 옮기는 거는 이 SD카드 뽑아가지고 뭐 컴퓨터에 연결해도 되고요. 아까 우리가 사용한 이 C타입 단자가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요거 여기에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쪽을 노트북에 연결하면은 그냥 외장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이제 그냥 연결되는 건 아니고 여기 설정해서 좀 봐줘야 되는데, 자, 여기 메뉴에 가서 이렇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좀 내리다 보면은 여기 있다, 리더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리더에 가서 그다음에 요거 연결하면은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 외장하드처럼 이렇게 해서 옮기면 됩니다. 뭐 옮기는 것도 편하죠. 그러니까 32비트가 가능한 녹음기 2개가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설정 중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요 배터리 부분인데,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배터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배터리는 이제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알카라인을 쓰고 있는데 뭐 리튬 이온을 쓸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게 전압이나 아니면 사용 기간에 좋겠죠. 자, 오디오 게인 설정하는 팁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초반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감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화이트 노이즈가 좀 생겨요. 이게 감도가 좋은 마이크들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우 컷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잘라내면 좀 괜찮아지는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뭐 제가 좀 사용해 봤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물론 이제 프로들은 잘 사용하겠지만 저는 카메라에 연결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임시로 지금 이거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냐면 이 카메라 게인 수치랑 이 수치를 얼추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가 낮아지면 5, 6 이렇게 낮아지면 얘가 올라가야지 그 크기가 맞고, 얘를 높일 거면 17, 20 정도 한다면은 이제 얘가 낮아져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맞춰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 메인이 낮고 얘가 높아지면은 화이트 노이즈가 조금 더 생기더라고요. 자, 지금 이렇게 말이죠. 자, 이번에는 카메라는 레벨을 15로 맞췄고요. 얘는 이제 3으로 맞췄습니다. 실제로 이 올라가는 게이지 데시벨은 비슷해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은 요거를 높여서 한 20, 18, 21 정도로 맞춰놓고 이 게이지가 피크 치지 않게 낮추면 얼추 화이트 노이즈가 생각보다 조금 낮아져요. 지금 한번 들어보시죠. 자, 지금은 카메라는 데시벨 5에 맞췄고요. 그 다음에 얘는 데시벨 21로 맞췄습니다. 지금 소리에 그 화이트 노이즈나 들리는 소리 잘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로 지금 나오는 샘플은 이거의 A7C와 연결을 했을 때 결과물입니다. 이게 카메라마다 아마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값 한번 찾아보시죠. 중요한 어플 봐야죠. 사이더스 오디오라고 해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 어차피 처음에 세팅할 때 어플이 있어야 세팅이 됩니다. 여기 뭐 처음에 키면은 QR도 나와요. 그래서 설치하시면 되고, 들어가 보면 저는 이제 총 3대를 지금 이렇게 켜놓고 자동적으로 다 잡아요. 그래서 세팅이 됩니다. 그쵸, 이렇게 잡혔죠.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 수치가 보이시나요? 여기는 925, 930 이런 수치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동기화가 되고요. 이게 1번, 2번 다 되고, 여기 뮤트 되어 있는 거 뭐 펄스도 있고,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들어가 보면은 여기 녹음도 자체 녹음도 되고, 내장 레코더겠죠. 녹음도 되고, 그리고 이 타임코드 돌아가는 것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고, 게인도 여기서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앱에서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죠. 리시버도 여기에서 하나하나 다 세팅이 다 가능하고, 여기에서 뭐 아웃풋의 데시벨도 조절 가능하고, 그냥 어플에서 모든 게 다 조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임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싱크를 다 맞출 수가 있어요. 타임코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타임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쓰느냐? 타임코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요. 여러 개의 카메라를 사용할 때 싱크를 맞추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박수 쳐서 파형으로 이제 싱크를 맞추게 되죠. 근데 이게 한 번 촬영할 때마다 박수를 쳐야 되잖아요. 문제는 실내에서 뭐 롱테이크로 뭐 1시간 안쪽 찍는 건 상관없는데, 근데 야외에서 만약에 촬영을 한다. 근데 뭐 켰다 껐다 하고 뭐 자리 옮겨가지고 또 켜고 할 때마다 슬레이트 다 맞히고 또 박수 막 열심히 쳐서 싱크 맞추면 뭐 맞출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번거롭고 나중에 편집할 때도 정말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코드, 그러니까 돌아가는 타임 코드를 맞춰놓고 한 개 촬영하고 또 하나 촬영하고, 얘를 껐다가 얘를 다시 켜고 이렇게 껐다 켰다를 많이 하게 되더라도 이제 그 프로그램,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 싱크, 타임코드 싱크 맞추는 걸로 한 방에 맞춰버리면은 그냥 쫙 다 맞춰버려요.
그리고 테스트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얘가 전문가용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로케에서 많이 활용할 텐데요. 과연 어느 정도 거리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감도는 어떤지 그 부분 한번 테스트해 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야외 테스트를 하러 왔는데 지금 바람이 엄청 불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 소리가 바람 소리가 심하면 바람 제거는 좀 해보려고 해요. 우선 거리 테스트니까. 자, 옆에 보시면은 자, 요렇게 요 라인 따라서 제가 쭉 걸어가 볼 겁니다. 얼마나 제 소리가 끊기지 않는지. 저쪽에 있는 다리까지는 한 300m는 되는 것 같아요. 300m 더 되는 것 같은데 어디서 끊기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죠. 가볼게요. 자, 어느 정도 되는지 열심히 걸어가 보고 있는데 테스트 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바람이 진짜 많이 불기는 하네요. 자, 우선은 한 이 정도가 보자. 한 5, 60m 정도 되는 것 같고, 더 가보죠. 지금 저는 사실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는 알 수가 없기는 한데, 뭐 갈 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소한 100m 정도까지 가서 끊기지 않고 깨끗하게 촬영만 된다면, 또 여기가 그냥 뻥 뚫려 있기는 하지만 중간중간에 나무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전파 방해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혼자서 이렇게 주저리 하면서 옆 사람들은 쟤 뭐 하는 사람인가 싶겠네요. 자,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소음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저기 보면 한 100m 정도 되는데, 드라마 촬영이나 야외 이렇게 촬영할 때 이렇게 멀리 가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끊겼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잘 되는지 이따 들어가서 편집하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빨리 카메라 쓰러지면 안 돼. 빨리 가야겠다. 바람이 많아서 막 머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참 좋은 제품이에요. 이제 중요한 거 가격이죠. 이전에 이제 유튜브가 발달하기 전에 보통 프로들이 소니 거 많이 사용했어요. UWP-D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그때는 대안이 없었죠. D21이 이제 채널 하나짜리인데 걔도 굉장히 깔끔하고 퀄리티가 괜찮아서 많이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윗등급으로 가면은 D27 같은 경우에는 2채널이고 조금 기능이 더 들어가 있는데, 요 가격대가 잘 보면은 D21이 한 60만 원대, 그 다음에 D27이 한 170, 180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용은 보통 이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제가 이전에도 썼던 뭐 로데 와이어리스고라든지 아니면 DJI 이런 것들은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정도면은 2채널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좀 비싸기는 하죠.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전문가 영역으로 가면은 그런 것들 못 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녹음이 안 된다든지 모니터가 안 된다든지 뭐 혼선이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얘는 자체 녹음, 그러니까 서브로 이렇게 보험 녹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품이고, 이 제품은 176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D27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데이티는 여러분들 잘 못 들어보셨죠? 근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제품은 우선은 처음에 시작하는 초보 유튜버 분들은 굳이 이런 거 사지 마세요. 근데 이제 저 정도 유튜브 한 5년, 6년 정도 한 사람들은 이제 장비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이크 일반적으로 한 3, 40만 원 정도 되는 거 써도 되는데, 그런 것들 혹시나 제가 막 볼륨 조절, 게인 조절 잘못해서 막 소리가 크게 들어가거나 작게 들어가면 보정해야 되는데 32비트가 아닌 이상은 보정 관용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소리 다 찢어지고 올렸을 때 막 이상한 소리 나고 그러는데, 얘는 그래도 보정 관용도가 좀 높고 이렇게 모니터도 가능하고 이렇게 좀 사용 편의성이 좋은 제품에 돈을 좀 들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사용한다 하면은 투자할 만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전문가인 분들은 사실은 저렴한 마이크 쓰면 안 됩니다. 최소한 뭐 좀 소니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이 정도는 써줘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장점들이 많은 이 데이티 제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돈을 들여서 이게 뭔가 잘못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줄인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뭐 나쁘지 않죠. 왜냐면 보통 이제 영상 하나 찍는데 저도 그렇고 뭐 야외 로켓에서 영화 같은 거 찍는데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용해보고 느낀 점들 오늘 이야기해 봤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이 타임 코드 기능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1인만 사용하지만 나중에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개 카메라를 사용할 때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할 것 같아서 그 기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궁금한 거 댓글 주시면은 좀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